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점검하고 그다음에 오늘 성서 지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실래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했었어요. 그죠? 타나크. 그래서 타나크는 히브리 성경을 말할 때 타나크라 그런다고. 그죠? 토라, 율법서고, 선지서가 네빔, 그다음에 성문서가 케투빔. 그래서 첫자만 따서 타나크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나크 그러고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죠. 자, 그 다음에 5매길로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역교회 구약 성경은 당연히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 은혜가 삶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당연히 기준이지 그러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가 얼마나 못돼지는 줄 아세요? 정죄를 정말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율법적인 교회 다니면 사람이 이렇게 지쳐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자유함이라든가 용납이라든가 이런 건 적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요. 토라가 아니고 아까 그 케투빔 아니고요. 우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율법 케투빔 타나크를 다시 해석해서 그리스도 은혜로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그런 게 없어요. 복음 개혁교회 안에 그런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뭐가 죄고 뭐가 의고 당연히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납하신 사람, 예수님이 끌어안는 사람, 우리 또한 그런 존재.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초월한 복음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넘치는 곳엔 자유함이 있고 용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정죄가 있고요. 피곤하고요. 위선적인 종교행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또 다른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되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성서지도 우리 볼게요. 우리 지난주 이거 보다가 말았어요. 자, 성서지도 보는데요. 여러분 앞 페이지에 있는 성서지도를 펴놓으시고 이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오전에 마가 얘기하면서 산맥 하나 얘기했잖아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우리 있었죠.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핑크색 노란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보여요?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그렇군요. 자,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이렇게가.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우리 아까 오전에 시리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시리 안디옥이에요. 시리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 바보 왕이 여기 있어요. 바보. 그 다음에 아탈리아 항구가 요렇게 요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그로스 산맥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걸로 하니까 어렵네. 자, 자그로스 산맥. 아이고. 이게 자그로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 자그로스 산맥 아래쪽이 메소포타미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류가 이 안에서 노는 거예요.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인류는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요. 목숨 걸고 넘어가고 거친 땅을 짐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굳이 그럴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안에서 성경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멈추고 이곳에서 뭐 했다고요? 밀을 채집해다가 쭉 내려와서 갈대아 우루. 이 갈대아 우루에서 본격적으로 밀농사를 짓는다 그랬죠. 밀농사 짓다가 이게 밀이 많이 생산되니까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싸움질이 벌어지면서 약한 사람은 피해야겠죠. 그게 이제 인류의 대이동 주전 2000년경이에요. 주전 2000년경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인류의 대이동 그룹 마치 보면 동서양 다 온 것 같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역사를 기록을 할 때 자기네 중심으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이동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를 쭉 인류가 여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죠. 이렇게 쭉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우스를 하는 게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집트를 가게 되죠. 이게 이제 인류의 대이동 경로예요.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타루스 산맥, 자그로스 산맥 때문에 안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는요, 개방형 땅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개방형이라는 그냥 다 열려져 있는 거죠. 아무데나 막 들어와요, 얘네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선. 그래서 당연히 뭐가 발달하냐면 전쟁이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맞서 싸우고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고 무기가 발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나라 뭐 무기의 민족이라고 활, 총, 칼, 뭐 그다음에 태권도 뭐 맨날 싸우는 거에서만 평화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뭐 요트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맨 싸움질하는 것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왜 활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총이 발달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는 늘 중국한테 당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떼거리들한테 당하는데 1대1로 싸우면 너 죽고 나 죽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는. 인해 전술에. 우리는 조금 죽고 많이 죽여야 되니까 산성 발달하고 산성에서 올라오는 놈 맨 쏴 죽여야 되니까 활 이런 거 발달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 거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가요. 포병이 미국보다 더 센 거 아세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겁도 많고 우리. 그러니까 오기 전에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면 다 끝나는 거니까. 자,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문화가 발달하듯이 우리 그러니까 활의 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뭐 활을 잘 쏜다? 아니, 활을 잘 쏘는 사람만 살아남았겠죠. 이거 없으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제 여기 추수하고 저기 추수하면 맨날 후딱하면 싸우고 막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이쪽 사람이 거칠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거친 게요. 이슬람만 거친 게 아니에요. 그쪽은 다 거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무작위 욕먹는데도 뭐 욕을 하든 말든 뭐 무작위 하여간 다 쓸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저러고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 목 막 자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종교 자르다가 일로 와, 목 쫙 자르고. 우리 그럴 수 없죠. 우리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왜 걔네는 그러냐면 그래야 생존하니까요. 그래야 생존하고 계대혼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내 부인에게 잠자려고 대를 이어주고 인구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만 발달한 문화가 성경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개방형 땅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자연지리제가 막아주질 않아요. 그냥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면 밀린 사람들이 비옥한 초수달 지역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고 그 아브라함도 그걸 따가 올라왔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는요. 여기 우리가 이거 다음 장면 봅시다.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 초록색 있는 데가 이렇게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이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어요. 양쪽에 다 이쪽엔 시나이 반도, 이쪽은 사하라 사막, 북쪽은 지중해. 그러니까 외적이 넘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려면 시나이 반도를 넘어와야 되고요. 북아프리카 서쪽에서 넘어오려면 사하라 사막을 넘어와야 되고요. 중부에서 올라오려면 그 나일강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 줄기밖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침공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폐쇄적 지형을 갖고 있으면서 싸움에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문화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질 때는 열심히 농사했지만 나일강이 범람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라미드 만들고 문화에 힘쓰는 거죠. 문화에.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저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건 지리적 요건이 되게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요새 유럽이 우리나라 방사무기 무지 사잖아요. 뭐 엄청나게 팔아먹어요. 그쪽에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서. 왜 저렇게 유럽이 저러냐면요.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 나토에 가입하면서 미국이 다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기 산업이 하나도 발달 안 한 거예요. 무기 만들면 뭐 하겠어요? 팔 데도 없고 쓸 데도 없는 걸. 근데 우리나라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뭐 택배가 뭐 집배 주문하면 주문한 날짜보다 먼저 갖다 준대요. 우리나라 로켓 배송한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나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계속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동안 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돈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요, 두 가지 다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삶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지켜야 돼, 경제도 발전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지금도 갑자기 우리 시대들 그렇게 불쌍하죠. 삶도 지켜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전쟁이 발달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 때로 가서 이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면요, 여기 시나이 반도 우리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빨간 선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우리 그 가나안 땅이죠. 여기 가나안 땅이 확대돼 있어요. 여기 초록색 길, 빨간색 길. 이거 나중에 우리 지도 보면서 할게요. 자, 레바논 우리 전에 잠깐 했었는데 레바논에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요 지도가 레바논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 산맥이 하나 있죠. 산맥이 하나 있고 여기 산맥이 또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산맥을 레바논 산맥, 요걸 안티 레바논 산맥 그러는데요. 여기 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 땅은 라반의 땅 그랬죠? 흰 땅. 레바논이라는 땅 이름이 흰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여름만 빼곤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이 사막에 살다 여기 오면 하얘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하얀 땅, 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별명이 있어요.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명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주로 하는 게 목축이에요. 레바논 사람들은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죠. 산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70%니까 얘네도 산지잖아요. 다 해안가 일부하고 분지 조금 외에는 농사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농산물을 다 수입해야 돼요. 레바논 사람들은. 근데 뭘 또 잘하냐면 목축은 기가 차죠. 이 스위스도 젖소 키우잖아요. 레바논은 젖소를 키워요. 계속해서 산을 따라다니면서 스위스 목동들이 이렇게 산을 계속 유목하듯이 산 정상으로 갔다가 또 내려오듯이 레바논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젖소 목축하고 양, 염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레바논 굉장히 풍성한 땅이에요. 원래는 농사 빼고는. 그런데 하도 전쟁을 해서 그래요, 얘네가. 그러니까 레바논은 그런 그 레바논 산맥 중에서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 밑에 부분에 헬몬산이에요. 거기가 변화산. 그러니까 안티레바논 산의 끝에 있는 게 헬몬산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죠. 뭐 모래산이 변화산이다, 여기 헬몬산이 변화산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반반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안티레바논 산맥 아래에 있는 헬몬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볼 텐데요. 요거 말고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 이거 보고 이거 갖고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이걸 볼게요. 펜굵기가 너무 두꺼워. 색깔도 좀 바꿀게요. 이거 빨간색으로. 예. 자, 우리 길부터 합시다. 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도 없는 분 계세요? 지도 다 있으시죠? 여기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이 현재 시리아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 왕의 대로라 그랬어요.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 왕이 건설하거나 뭐 왕이 다녔거나 이게 아니죠. 왕도 다녔겠지만 여기는 무용로예요. 저쪽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내려가는 무용로. 이게 저쪽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무용로인데요. 이 무용로가 당연히 상당히 무지하게 많았겠죠. 돈도 무지하게 많았을 거고. 왜냐하면 아라비아 쪽에서 뭘 갖고 오냐면 금, 그 다음에 유향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갖고 쭉 올라오고 저 위쪽에서 당연히 돈이라든가 다른 걸 갖고서 거기다가 팔아먹고 그거 돈 주고 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무용로가 유향이 주로 다니는 길이죠. 이 상단은 엄청난 돈과 물건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상단이 커요. 그러니까 그 상단이 다니려면
뭐 물건 파는 사람만 있겠어요? 짐 싣고 다니는 짐꾼, 상인들, 그 다음에 무사들 다 끌고 다니겠죠. 그리고 멀리서 보면 마치 왕의 행차처럼 아주 화려하게 다녔어요. 저 도로가. 그래서 저 도로를 왕의 대로라 이렇게 말해요. 왕의 대로가 이거 나중에 봅시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파란 길. 파란 길. 요 파란 길을 해변길 그래요. 당연히 지중해 해변으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아 마리사 그래서 해변 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위에서 내려오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집트에 가서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이 해변길이에요. 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집트 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하고 이집트 쪽은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갈라지죠. 갈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아벡에서 갈라지는데요. 이 아벡에서 갈라지는데 아벡에서 완전 해변으로 가고 또 한 줄은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 아벡의 바로 밑에 보면 강이 하나 있어요. 그 아르논강. 야르콘 강, 죄송해요. 아르논 저쪽이에요. 야르콘 강인데 이 야르콘 강이 당시 블레셋하고 그 다음에 샤론 평야를 나누는 강이 이 야르콘 강이에요. 야르콘 강 위쪽을 샤론 평야. 여기 샤론 평야라고 써 있죠. 거기 지도에. 그 다음에 야르콘 강 아래가 블레셋이에요. 왜 그러면 야르콘 강 아래쪽에서 블레셋이 되냐? 지중해에서요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어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그죠? 이게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우기.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 쪽에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게 이게 건기.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싹 말리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 방향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지멋대로 안 바뀌고 가끔 바뀔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떨 때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사실은 비구름이 올 때가 아닌데 기도했더니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제 비를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일으킬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건기 때는 동풍이, 그 다음에 우기 때는 서풍이 이렇게 불어요. 저 이거 할 때마다 매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동풍, 서풍 여러분은 안 했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말할 때마다 선생님 그런 얘기하면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된 거야. 동쪽에서 부는 거야. 동쪽에서 부는 거야. 동쪽으로 부는 거야. 그또 동쪽에서 부는 거라 그러면 꼭 왜 그걸 동쪽에서 부니까 동풍이야?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해줘. 저는 그런 생각하다가 딴 생각 공부를 못했어요. 진짜 전 그런 게 정의가 안 되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계속 왜 꼭 그렇게 말해야 되지?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하여간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동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 죄송해요. 동쪽에서 부는 동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풍인데요. 이 서풍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당연히 그 바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 바람을 갖고 들어오겠죠. 그 바람을 갖고 들어오는데요. 얘가 이렇게 딱 직선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죠. 직선으로 안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도 여기선 땅이 더운 땅이잖아. 얘가 이렇게 오다가 그 이쪽 찬 공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요.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비구름이 일로 안 오는 거예요. 비구름은 아래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는 비가 안 온다 그랬죠. 이집트는 강수량이 제로예요. 연간 강수량 제로. 근데 어디만 비가 오냐면 가끔 알렉산드리아 하면 소나기가 쏟아져요. 왜냐면 바닷가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아프리카 북부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나일강 삼각주인데 이게 퇴적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이렇게 하니까 여긴 좀 비가 뿌리겠죠. 얘는 비구름이 올 데가 없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올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아요. 비구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긴 비가 좀 오겠죠.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가끔 비가 와요. 그래도 저희가 갔을 때 제가 한번 갔을 때 그때 비가 잠깐 왔거든요. 더러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게 없어요. 그 하수구가 도로에 뭐죠 그러죠 그거? 하여간 빗물 내려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내 배수로가 없어요. 고마워요. 없으니까 비가 좀밖에 안 왔는데 잠깐 쏘나기 왔는데 그 흙먼지 난리예요. 막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근데 가이드가 우리가 막 이리저리 뛰니까
꼭 그러잖아요, 가이드들은. 비를 맞으면 복이에요. 이 땅에서 비를 맞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말 지저분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비 오는 게 드물기 때문에 배수구 안 만들어요. 뭐 얼마 전에도 카타르 그쪽에 비가 왔다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면 걔네들 배수구가 없어요. 비가 많이 와야 배수구를 만들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냥 근데 거기 폭우가 쏟아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선 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자, 이렇게 비구름이 오다 보면 여기 아까 이렇게 쭉 오다가 야백이 있고 아백에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야르콘강이 있고 여기서 여기 있던 모래들을 자꾸 끌어올라는 거예요. 바람이 모래를 자꾸 끌어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디서 멈추냐면 갈멜산. 갈멜산에서 여기서 멈춰놔요. 이렇게. 갈멜산이 길어요. 여기다가 바람이 부딪히니까 모래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 샤론 평야는 모래가 많아요. 근데 지금 블레셋 땅, 지금 가자지구 여기 모래가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거 해변에 모래 있죠. 하지만 농토에는 모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가 다 쓸어가서 올랐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은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적당히 내리고 햇빛 좋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요. 하지만 샤론 평야는 농사 못 져요. 왜냐하면 모래벌이니까요. 지금은 모래 걷고 거기다 농사 짓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비구름,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 그 우기가 되면 그 바람이 모래를 가지고서 샤론 평야에 쌓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1948년 이후에 그때도 못 살았어요. 거기 사람이 말라리아 때문에 거기 모래벌 있고 중간중간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 모기가 자꾸 이제 말라리아를 퍼뜨리니까 병을. 그래서 못 살다가 땅이 부족한 나라니까 거기 어찌되거나 지금은 도시를 만들고 그러고 살아요. 하여간 저기 그 야르콘강 아래쪽에서 땅이 이렇게 도로가 갈라지는데요. 해변 곧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와서 지금 유대 땅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저 밑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 지도 보면 가자 지구 있어요. 여기 가자. 요 가자라는 땅 때문에 우리 지금 매일 현대사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가자 지구가 생긴 거예요. 저 땅 때문에. 그래서 가자, 그 위에 아스글론, 그죠? 그 위에 아스돗 있죠, 이렇게. 이게 블레셋의 그 해변 도시 중요한 도시죠. 그 다음에 에글론, 가드. 여기 블레셋 5도시예요. 5개 부족 국가. 블레셋은 연합 국가예요.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가 블레셋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도로를 봤어요. 또 중요한 도로, 초록색 길 볼까요? 초록색 길 보려면 여기 예루살렘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 우리 지도에 핑크색 도시 있죠?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아래 위로 가는 도로가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 길을 족장길 그래요. 이 족장길인데요. 이 족장길은 이건 기본으로 이제 그 족장길에 있는 도시 몇 개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돼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가볼까요? 위쪽으로 하면 빨간 점으로 베델. 그 쭉 올라가면 나누어지는 데가 있는데 세겜. 이 두 도시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위에 베델과 세겜이 있다. 족장길이에요. 왜 족장길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닌 길이라서 족장길 그래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다. 그 족장길이에요. 다 산 등선에 산 꼭대기에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산 그 정상에 있는 도로 쭉 따라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위에 베델, 그 위에 세겜. 베델과 세겜 사이에 실로가 있죠. 실로도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도시가 실로예요. 실로 한동안 그 사무엘 이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까지 실로가 수도였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불타고 그 다음부터는 도시 기능을 잃어서 거기 사람이 못 사는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베델, 실로, 세겜이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길 아래쪽 우리가 다 익숙한 도시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이 도로는 기억해 주셔야죠.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 그 밑에가 헤브론, 그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도를 좀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써놓을까요? 부엘세바가 해발 300m예요. 해발 300m.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하게 이해할 거예요. 부엘세바가 해발 300m. 그 다음에 헤브론.
헤브론이 해발 1000m. 되게 높죠? 해발 1000m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해발 900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발 800이요. 그 세겜이 베델이 해발 1000m예요. 세겜은 높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옆에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지중해 쪽에서 이스라엘 보면 이렇겠죠. 쭉 평 내려가다가 이 세겜 쭉 가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 같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브엘세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쪽 보면 베델하고 헤브론이 해발 1000m를 딱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계곡처럼 있는 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발 1000m 도시다. 그러니까 사실 베들레헴도 해발 800이라고 하지만 평창이 해발 700이라면서요. 살기 좋은 땅. 근데 그보다 살짝 높으니까 예루살렘도 살기 좋은 땅 중에 하나겠죠. 뭐 800이나 700이나. 하여간 근데 그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 다음에 헬몬산이 거기가 약 3000m 정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정도로 한여름 빼고는 계속 눈이 덮여 있는 산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영험한 산이죠. 헬몬산은 이 남쪽에서 보면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밑에 뭐가 많냐면 우상 제단이 많은 거예요. 그 산 밑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 눈 녹은 물들이 지하를 해서 막 터져 나오지. 그 산 높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산은 그 밑에 우리가 그 가이사라 빌리포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하게 있는 곳이죠. 베델과 단에 우상 세웠고, 그러니까 그 땅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영험해 보이는 산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족장길에 대해서 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요한 그 지리적인 어떤 것 좀 볼까요? 우리 여기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합시다. 저하고 전에 다 공부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갈멜산. 갈멜산이라고 하는데 체크를 해놓으세요. 일단 지도가 지저분하다, 하나 더 줘라.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팔아요. 자, 갈멜산 있죠? 갈멜산에서 또 한 군데 체크할까요? 길보아산. 여기. 길보아산. 그리고 모래산 위에. 아이고, 마우스 라인이 되게 힘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다볼산. 그리고 악고, 프톨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유럽의 십자군들이 다 악고로 들어왔어요. 악고에 십자군들이 들어왔고, 악고에서부터 육로를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옛날 고대 때, 십자군 전쟁 때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을 긋까요? 갈멜산에서 쭉 길보아까지. 길보아에서 모래에서 다볼에서 악고까지. 이렇게 선을 그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스르엘 평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원형, 찌그러진 타원형 안쪽이 이스르엘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르엘 평야는 이스르엘은 우리 그 호세아 할 때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가꾸셨다. 사실은 호세아 입장에서는 저 자식 내 새끼가 아니야. 어떤 놈이 씨앗인지 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호세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셋이 다 내 새끼가 아니니. 유전자 검사했더니 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참 고멜도 대단한 여자예요. 하여간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과 여기 평야 이름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평야 그래요. 이스라엘 평야가 왜 지중해권에서 최고의 곡창지대냐면요. 비가 이렇게 오면 그 산, 지금 갈멜산이 원래 길어요. 갈멜산은 길보아까지 거의 연결되다시피 해요. 그 다음에 잠깐 끊어졌다가 길보아 산이 있거든요. 길어 보이잖아요. 길보아 산은 길어 보인다. 모래는 모래가 많다. 다볼은 다 보인다.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길보아, 모래, 다볼, 그 다음에 악고까지 그 주변에 산지가 쭉 있는 거예요. 그 산지에 비가 내리니까 그 산에서 비옥한 부엽토들이 쭉 내려와서 거기에 그냥 쌓이는 거죠. 퇴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거름이
주어지는 거죠. 옛날에 거름의 개념도 없을 때 그냥 거기 심으면 다 잘 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이 가꾸셨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돌 하나 찾기 힘들다 그랬죠. 그냥 마차 경기하기 좋고 마차로 전쟁한다고요. 여기는 약탈하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중요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 무깃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 갈멜산에서 길보아산 사이에 이렇게 파란 그 해변길하고 딱 만나는 데가 길보아죠. 길보아. 무깃도, 죄송해요. 무깃도. 이 무깃도가요, 왜 여기냐면, 자,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갈멜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침 지고 올라가는 거야 뭔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대군이 가려면 마차도 가야 되고 쫙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산이 가다가 산이 이렇게 쭉 가다가요, 푹 꺼졌다가 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무깃도예요. 저쪽 북쪽이고 이쪽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올라가려도 여기 가야 되고 저쪽 하란 쪽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를 안 통과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전략적 요충지가 무깃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를 막고 서 있으면 아무도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전쟁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시아도 바로느고가 하란까지 올라가겠다고, 아수르도 와서 바벨론 싸우겠다고 올라갈 때 요시아가 안 돼! 그럼 여기서 죽었어요. 안 돼! 그랬다가 헐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요시아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복이지만 하여간 요시아가 죽은 장소가 무깃도예요. 무깃도는요, 그래서 항상 지중해권 사람들이 전쟁터인 거죠. 그러니까 하란 쪽 북쪽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려면 무깃도를 어떻게든지 점령해야 돼요. 이집트에선 남쪽 사람들 걔네들 막으려면 무깃도를 어떻게 방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깃도는 늘 전쟁인 거예요. 늘. 그래서 지중해권 사람들이 전쟁터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 그걸 지키는 무깃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무깃도의 헬라어 음역인 아마겟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여기서 벌어지는 전투 그러는데 이게 또 마지막 전쟁 뭐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깃도 그다음에 우리 그 여호사밧 골짜기 등등은 다 똑같은 표현인데 대족들을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모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한 방에 죽이겠다는 게 여호사밧이면 무깃도면 갖고 있었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영들이 싸우는 장소 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싸워요. 이미 싸우고 계신데 지금 매일 싸우잖아요. 우리 매일 싸우거든요. 저도 매일 제 자신의 못된 육적 본성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우리 매일 싸워요. 우리 삶의 현장에 싸우고 이미 잘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종말에 또 싸워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칼 들고 다니시면서 우리는 포병부 되니까 대포 쏘고 그러지 않죠. 그런 거 없어요. 그 자꾸 사람들이 종말 전쟁을 뭐 핵폭탄이 이런 소리 해서 그래요. 자꾸 그러러 가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대적들이 글리 모이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갖고 있는 무깃도, 여호사밧 골짜기 등등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무깃도 전쟁터다. 여기가 죽고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방어하면 되고 방어를 못하면 죽고 이런 것이 무깃도인 거죠. 자, 무깃도가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중요한 도시가 무깃도예요. 그 무깃도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쫙 보여요. 이스라엘 평야가 넓은 평야가 보여요. 저기 전라도 가면 호남 평야 막 넓듯이. 근데 저희 동네에서 평야 있어요. 강원도에서 유일한 평야, 철원 평야. 전 철원 평야 되게 넓은 줄 알거든요. 철원 평야 가면 다 산이 둘러싸 있어요. 그때 호남 갔다가 너무 놀라고 이게 평야구나. 그랬다가 중국 가서 끝이 안 보이는 걸 달리면서 얘네 진짜 평야네. 그때 터키 땅에 저기 이고니온, 루스트라, 안디옥 갔더니 달려도 평야예요. 그래서 와,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 그런데요, 우리 철원이 제일 넓은 땅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것처럼,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보면 거기에 쫙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무깃도는 중요한 도시였던 거죠. 자, 또 볼까요?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편 볼게요. 요단강 건너편, 핑크색 지역. 그 다음에, 연두색이죠, 이거? 그 다음에 보라색, 이거 뭐예요? 주황색. 제가 옛날에 좀 미술 했었는데. 왜냐면 요새는요, 색깔 잘못 말하면 혼나서. 옛날에는 대충 말했잖아요. 뭐, 벌거름하면 다 빨간색. 그런데 요새는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분홍색 지역.
여기가 길르앗 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지역이 암몬 땅이에요. 여기 암몬이라고 써 있죠? 여기 암몬. 여기 길르앗. 그 다음에 여기 모압. 보라색이 모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니 무슨 땅이라고?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이 에돔 땅. 이거 바보 같죠? 이 색깔이 왜 오늘따라 자신이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역이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에돔이 어쩌고 그러면 여기, 모압이 어쩌고 그러면 여기, 길르앗이 어쩌고 그러면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간증하지만 예전에 지도를 모를 때 이 네 덩어리가 나오면 다 동편, 다 동쪽 이랬어요. 모르겠으니까요, 뭐 동쪽. 여러분 혹시 북한 땅 평안도, 함경도 다 아세요? 저는 가끔 평안도, 함경 같아. 저 어디지? 저 이쪽이 함경인가? 이쪽이 아닌가? 황해도는 서쪽인 황해도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하면 다 북한 땅. 북한 땅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 지금 저처럼 요단강 건너편은 다 그냥 뭉갰어요. 근데 뭉개지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도로거든요. 중요한 동네예요. 근데 중요한 동네를 나누는 게 계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강. 여기 길르앗과 요 위쪽이 골란 지역이에요. 바산 골란 그러는데 요 위쪽을 바산, 여기가 바산이에요. 바산. 그리고 여기 있죠. 위쪽에 여기 골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틀어서 어디 정확하게 잘라갖고 여기까지는 바산 땅이니까 골란 땅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갈릴리 위쪽과 동쪽을 바산 골란 그래서 위쪽을 골란, 옆쪽은 바산 지역인데 바산 골란 그래요.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소를 유일하게 방목하는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소 키울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어요. 밑에는 소가 하도 많이 먹어서 풀이 없는데 소를 키워요. 맞아 죽으려고 염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근데 소는 저 위에서 키워요. 그래서 여기 바산 골란이고 바산 골란 지역을 나누는 강이 거기 야르묵 강이에요. 아까는 야르콘 강이었고요. 여기가 야르묵이에요. 저희가 블레셋하고 샤론 평야를 나누는 게 야르콘이고 여기 바산하고 그 다음에 길르앗을 나누는 게 야르묵 강이에요. 그 다음에 길르앗하고 암몬 지역을 나누는 게 야복 강이죠. 아주 제일 유명한 강. 우리가 잘 아는 강, 야복 강. 근데 강이라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강 같지 않아요. 우린 강 그러면 한강, 임진강, 낙동강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금강 뭐 이 정도로. 근데 여기 가면 개울, 계곡 이게 잘 어울려요. 물 절절. 우기 때 좀 흐리지만 평소 같으면 그냥 건널 수 있는 느낌이에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 특별히 야복강 거기 이렇게 도로 가다 보면 그렇게 깊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산 사이에 흐르는 개울 같은 느낌이에요. 계곡 같은 느낌. 하여간 근데 그 야복강.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아르논강 그래요. 아르논강 그죠?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 지역을 나누는 게 아르논강. 모압하고 에돔을 나누는 게 세렛강, 세렛시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들이 지리를 나누는데 이걸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이 해발 2000이 넘어요. 이스라엘 땅 해발 2000 정도 높은 데는 해발 2000 정도 되고 굉장히 높아요. 저 북쪽으로 좀 낮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높은 땅 해발 1000m만 돼도 요단강까지 내려오려면 엄청나게 되겠죠. 갈릴리가 해저 200이에요. 바다보다 200m 낮아요. 갈릴리가. 그리고 사헬은 해저 400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죠. 근데 요즘은 해저 440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 보는데 해저 440이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40m가 낮아진 거예요. 그 통계 낼 때보다. 점점 낮아져요. 계속 빼쓰고 만들고 뭐 머드팩 만들고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사일 소금 갖고 뭐 빼느라고 물은 안 들어오고 계속 농사 지어야 되니까 댐 만들어서 물 빼쓰고 물은 들어오질 않으니까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400만 합시다. 그 다음에 여리고가 해저 300. 여리고가 사람이 사는 최고 낮은 도시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중에 여리고가 최고 낮아요. 해저 300. 자, 그러면 해발 1000m만 넘었다 칩시다. 거기서부터 해저 200까지 쏟아져 내려오려면 계곡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계곡이 그랜드 캐년 같은 거죠. 이 계곡들마다. 그래서 이 계곡을 넘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계곡은 자연스럽게 지리를 구분해요.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왕의 대로가 저쪽으로 벗어난 건
여기는 저쪽으로 가면 비도 잘 안 오고 그냥 평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굴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도 이 요르단의 고속도로나 이런 게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쪽으로 웬만하면 그쪽으로 달려요. 왜냐하면 아니면 다리를 계속 놔야 되잖아요. 네 개밖에 안 되네. 그래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요단강 쪽으로 넘어오려면 힘드니까. 이스라엘은 도리 요단강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쪽은 강변을 따라가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르단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계곡을 기억하시고 이 땅이 4개 분명한 건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길르앗이다. 길르앗 땅은 왜 길르앗이냐면요. 여러분 거기 빨간 도로 내려오다 보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있죠 여기. 이 라못 길르앗 또는 길르앗 라못 그러는데요. 여기 때문에 길르앗이 된 거예요. 그럼 길르앗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외삼촌 앞에 잡힌 곳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3일 동안 도망 왔는데 딱 와서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서 넘어오지 말자.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해놓고 언약한 곳 길르앗. 그래서 이 길르앗 땅이 바로 야곱과 라반이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 땅 속에 되게 중요하죠. 언약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 땅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라못 길르앗, 길르앗 라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4개의 지리를 기억하시고, 자,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골짜기, 여기 이쪽에 오면 여기 아얄론 골짜기 엠마오 위에요. 그 다음 여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그래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 엘라 골짜기, 소레 골짜기, 라기스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그래서 아소엘 구라 5개 기억하자 그랬죠. 아소엘 구라, 김구라 이렇게. 그래서 아소엘 구라 이 5개가 예루살렘으로 그 블레셋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산지까지 올라가는 5개의 계곡이 아소엘 구라예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그러는데요. 이 골짜기를 요즘 성경에서 쉐펠라 이렇게 말했어요. 원어거든요. 그쪽을 쉐펠라, 우리는 골짜기 그러거든요. 그게 해발 300에서 500 정도 사이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올라오다 보면 다 이제 경사가 급해지겠죠. 또 산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제 경사가 완만해지는 그 정도가 골짜기인데 거기서 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기 싫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싫고 중간에서 만나야겠죠. 전차도 움직일 수 있고 한 그곳이 골짜기. 그래서 길이거든요. 이 5개의 길이 골짜기 길인데 그 골짜기 길을 아소엘 구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소엘 구라 각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벌어진 사건, 엘라 골짜기, 소레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성경 그때그때 공부할 때마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도를 대략 봤어요. 전체적인 메소포타미아 지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지도 이야기들을 중요한 것만 봤어요. 그 3개의 도로, 그러니까 왕의 대로, 해변길, 족장길,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 땅 지리가 갖고 있는 그 구분점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블레셋 평야하고 샤론 평야, 그리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산지 사이에 5개의 골짜기가 있다. 성경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있고, 우리 이제 저하고 전에 공부를 했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하는 거라서 한 3년? 4년 됐나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